선거의 여왕 박근혜도 나선다. 지금 판세가 어떻기에.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정권에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어떤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모든 법과 제도, 이 체계를 전부 다 이 좌파의 맞춤형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리고 어떤 뭐 사회 구성원 어떤 뭐 조직이나 전체 그러니까 국가의 틀 자체를 지금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의 장기 집권 이야기까지 나오죠. 뭐 연임제,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라고 이렇게 굳이 표기를 한 것이 러시아 푸틴식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굳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회 체제를 전부 다 바꿔버리면은 좌파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 바꿔버리면은 장기 집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 정치 보복, 소위 말하는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을 막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 흩어져 있으면은 그 지금 힘을 모으지 않고 있는 지금 뭐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 모으지 않고 있는 가령 홍준표 하와이에서 본인이 정치 포스팅 안 하겠다, 정치 관련 SNS는 안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또 글을 올려서 답변을 하는 형태였지만 그 어쨌든 자기가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준석에게 투표하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뭐 일부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 단일화를 우회적으로 뭐 이야기한 거다. 자,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지금 당장 이 혼선을 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이 하와이 특사단이라고 해서 하와이까지 달려가서 홍준표를 만났는데 그때는 홍준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과라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특사단이 귀국하고 나서 바로 지금 다음 날 뭐 이준석에게 그 투표라 하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이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그만두고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대선 후보가 될 뻔했는데 그것이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막판에 뒤집혔다고 해서 지금 거의 칩거를 하고 있죠. 칩거를 하고 있다가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서 나는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 김문수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독수 캠프에 있던 측근들이 업소를 하면서 그냥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걸 한독수가 오늘 지금 경찰에 불려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부터. 지금 경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한독수뿐이 아니고 최상목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줄줄이 다 불러서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마쳤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이 대접견실을 비롯해서 CCTV를 의무로 제출을 받았는데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 그때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한독수, 최상목 이렇게 이상민 이렇게 이야기했던 국무회의 상황과 좀 다르다 해서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대선 불과 8일 앞둔 날 이렇게 그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고 이거 상당히 뭐 정치색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한독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이재명에게 미운 털 박히지 않을까, 괘씸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저번에 한번 검찰에 소환되고 오늘 또 경찰에 소환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본인이 이것을 정면 돌파를 해나가야죠. 본인도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대선 출마를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있다가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수선하죠. 여전히 선거 7일, 8일 남겨놓고 어수선한데 여기서 새로운 힘이 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과거 그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불렸을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지금은 아니죠. 아니기는 하지만 오죽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보일까?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그 절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몰이, 적폐청산 이런 미명하에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이루어졌고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죠. 수감 생활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지, 이재명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자, 어떤 행보냐 하면은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그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생가를,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했죠. 예방을 했고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지난 일은 다 있고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김문수 후보는 그 이후에 유세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에 있는,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는데 바로 그 생가를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가, 어머니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지금 대선을 7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자, 이것이 그냥 방문하는 것일까요? 상당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겁니다. 내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각각 찾습니다. 지난 24일에 김문수 후보를 만난 뒤 첫 공개 행보. 대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자, 내일 지금 기자들이 다 같이 이제 취재를 합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은 구미에서든 옥천에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죠. 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저는 아주 강한 메시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이 집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 본인이 탄핵 당하고 나서 겪었던 그런 정치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를 하는 그 정도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화합을 강조를 하겠지만은 일단 내일 오전에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하고 오후에 충북 옥천으로 옮겨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동안 경선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선거를 치르고 있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달라.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특히 김문수 후보 중에서도 지금 캠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연배의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던 TK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캠프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의 경북고등학교 동기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지금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그 요청을 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찾아가는 그것을 허락을 했고,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다른 방식으로 어떤 뭐 유세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유세를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정통 이 보수청 우파가 결집을 해야 됩니다.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장 상징적인 이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생가를 이제 방문을 하는 것으로 어떤 상징적인 그 행보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기자들이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는 그 지금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 TK 지금 지지층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물론 과거처럼 뭐 선거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2012년 대선 때 TK에서 80% 득표를 했습니다. 80% 투표에 80% 득표를 했죠. 그래서 51.6%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TK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겼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수 결집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수 결집이 이재명이 100의 그 좌파 결집을 이뤄놨다. 지지층 결집을 이재명이 100을 이뤄놨다고 하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는 70 내지 80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100까지 끌어올려야지, 이 짧은 기간에 100까지 끌어올려야지 대역전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2012년에 그 80% 투표율에 80% 득표율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도 TK에서 75%까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TK 지지율을 보면은 많이 나오죠. 60% 정도가 나오죠. 그럼 거기서 15 내지 20%까지 끌어올려야지, 그만큼 더 끌어올려서 80에 근접하는 정도가 돼야지 지지층 결집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자, 그런 단계인데, 그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향수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에서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수가 뭉치는 하나의 이 계기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 달성사저에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죠. 뭐 그 대구에 있는 동화사를 뭐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식사를 뭐 그 주변 사람들과 한두 번씩 한 것이 그 확인이 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취임식에 한번 오고 뭐 이런 정도지, 지금처럼 이것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행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정치 행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할 정도로 보수층 결집이 지금 시급하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8080 그렇게 해서 이 80% 투표율에 80% 득표율을 달성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이재명을 0.73%로 꺾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본인은 이 경북고와 경북중학교와 경북고를 나온 또 영천이 고향이고 TK 출신이면서도 그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 파동 때 한덕수 전 총리를 지원을 했던, 지지를 했던 사람들 중에 또 TK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전해 들은 적이 있지만 그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하합을 강조를 하고 결속, 단합을 강조를 하면은
그 TK 지역 정치권이 또 결속이 되는 그런 상황도 촉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다 물론 뭐 TK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TK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수층이 총결집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일 행보를 상당히 행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